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은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죠. 저희가 사실 저희 채널에서 그 조방원 중에 원만 좀 강조를 드렸고, 조방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방산도 사실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방산 관련주죠. 그럼에도 왜 하필 LIG 넥스원을 지금 소개를 하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지금 나오는 화면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물론 방산 쪽으로도 겨냥을 하고 있는 군사 목적용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또 이 군사 목적의 로봇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주식시장 내에서 보면 로봇이 한 번의 숨고르기 뒤에 지금 엄청난 상승을 또 가져가고 있고, SP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굉장히 강한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오늘 시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LIG 넥스원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 하지만 방산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일단은 로봇으로 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LIG 넥스원 이 종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1만 6천 원이고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뉴스로 인해서 그게 뭐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 만에 8%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41만 6천 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9조 1120억 원이고요.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는 2200만 주, 딱 2200만 주죠. 외국인 비율이 29% 정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LIG 외 8인이 38.21%,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딱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외국계 투자 법인인 것 같은데요. 8.17%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거래 주식 수는 1000만 주가 좀 안 된다라고 얼핏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 이렇게 살펴봤고, 재무 실적을 보시면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방산 산업에 있어서 얘는 고객사가 대부분 우리나라 국방부 쪽이 이제 대부분 고객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매출보다는 내수 매출 비중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폴란드나 이런 쪽으로 대규모 그 수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좀 그런 쪽에 매출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판매하는 구조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 중심의 그런 국가기관 쪽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의 외형 성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사는요, 앞으로도 미래 전망이 좋기는 해요. 좋아질 거긴 한데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이미 주가 밸류가 적용을 받을 만큼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방사는 지금 보기에는 조금 시점이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방산을 보기보다는 새로운 테마를 받을 수 있는 로봇 쪽으로 LIG 넥슨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실적 기반이 탄탄한데 성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년까지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거의 뭐 매출은 1조 원대 매출이 분기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대로 올해 이제 한 해 매출 가이던스는 한 4조 1000억 원대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4분기 매출도 1조 2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요. 그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잘 나올 때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 그리고 700억 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1000억 원대 대비로 700억 원대는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인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대부분 사업의 구조가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지켜보는 그 맥락과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방산을 지켜보는 시점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른 방산 관련주 중에서 LIG 넥슨을 지켜보는 이유 첫 번째는 얘는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분명히 어떤 시장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주가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고점 대비로 66만 원대에서 거의 한 25만 원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고,
장기 이평선마저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로봇에 대한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뭔가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이평선을 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간에 좀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위치가 저는 충분히 매수하기에도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만약에 나는 방산 아니면 안 된다, 밀떡이다, 나는 뭐 군사 이런 뭐 아이템만 봐도 가슴이 콩탕콩탕 거리고 떡볶이를 먹어도 난 쌀떡 안 먹고 밀떡 먹는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뭐 과거에 지사장님이 굉장한 좀 밀리터리 광팬이셨는데 뭐 이런 성향의 피가 끓으신 분들이 방산을 본다라고 하면 굳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LIG 넥스원이 어떤가, 왜냐하면 얘는 로봇을 장착한 방산 기업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주가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시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방산을 다뤄봤던 적은 최근에 없죠. 하지만 LIG 넥스원은 로봇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LIG 넥스원은 방산 기업이에요. 전부 다 무기입니다.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멋있어요. 그죠? 보면 이 무기들, 해양 무기, 뭐 감시 정찰, 유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드론이나 무인 수상정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것 같아요. 얘네가 직접 만들진 않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무기 시스템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드론도 있고요, 감시 정찰, 해양, 유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RO 사업 쪽도 있는 거 보면 다양한 이런 방산 쪽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드론 쪽도 여기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KF-21 관련된 이런 유도 미사일도 LIG 넥스원의 기술력이 장착이 된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걸로 많은 밸류를 가져갔었고 많은 매출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라고 그랬죠?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끝이에요. 일단 뭐 매출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아보면 충분할 것 같고, 자, 오늘의 주인공인 고스트 로보틱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게 고스트 로보틱스의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는 게 V60이라고 하는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미국의 사족보행 이제 전문 제조기업인데 이 회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봇 기업인데 얘네는 방산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 로봇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 보시면 이 디펜스 쪽, 방어 쪽에 보면 군사적 용도, 그리고 공공 안전 진행, 법 집행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인 목적은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나오는 그 판매처도 그쪽 섹터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법 집행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 좀 간지나지 않습니까? 에스코트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떡하니 같이 사족 보행을 하면서 그 옆을 호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군에 얘가 적용이 되는데 관심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한 이렇게 만들어진 사족 보행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고스트 로보틱스에서는 이 V60을 어떻게 부르냐면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일단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 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기 위에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지는 뭐 소방 호스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를 달면 감시 정찰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기도 사용할 수 있고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도 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60을 플랫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60%의 지분을 LIG 넥스원이 취득을 했다. 이제 그 뉴스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2023년 12월 11일에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이때 당시에부터 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던 겁니다. 미국 방산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 LIG 넥스원의 주요 매출 거래처들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봐도 100% 매출이 여기 나오죠. 100% 매출이 다 어디입니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수출 비중은 한 30% 내외인데 이것마저도 여기 내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 쪽으로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거는 70% 이상, 최소 70이에요. 많게는 뭐 90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매출 비중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뉴스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인수하냐? 미국
광산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왜 이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오는 장면인데 저도 이때 당시 여기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를 보는 건지 지금 여길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약간 썩소를 지으면서 보고 있죠. 네, 그 왜 그러냐면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스팟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업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스트 로보틱스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사족 보행 시장을 뭔가 미국 시장도 개척을 하고 이 로봇 군사용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시장을 개척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데 현대가 가만히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21년 무렵에 나온 뉴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스팟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두 개의 기업의 이 로봇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매니플레이터에 다양한 그 생태계 확장 가능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개발한 로봇은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다이내믹스의 로버트 플레이터라고 하는 CEO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일종의 그 얼라이언스가 있다라고 해요. 뭐냐면 로봇이 무기화된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류의 위기를 이제 우려를 해서 이런 어떤 운동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로봇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로봇만을 만드는 것이지 무기화하는 로봇은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입장이지 현대차 그룹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인수를 했을 뿐이지 이 로봇을 만드는 주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거죠. 거기에도 대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였나요? 이 이름도 로버트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표 이름도 로버트야. 운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스펠링은 다르지만 아무튼 지금 봤네요. 네, 그래서 이름도 로버트인 이 로버트 사장이 자신들은 무기화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어요.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은 경영권을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성향의 로보트가 아닌 뭐 휴먼 성격의 어떤 다른 대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교체가 되면 전 CEO는 그랬지만 나는 다르다 하면서 뭔가 다른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속력이 없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욕은 얻어먹을 수 있을지언정 뭐 이게 필요에 따라서 바꾼 거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대차는 방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현대 로템이 있는데요. 현대 로템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로 현대 로템이 묶이는 건데 그래서 이건 현대차 입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그 무기화로 만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여기 보면 여기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계 현대 로템 나오죠. 현대 로템이 이미 무기 만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군사 목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사족 보행이 이게 스팟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떡하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놓고 왜 사족 보행은 이거 어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으로 현대로템은 군사용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뉴스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현대는 이 사족 보행 무기를 만들고 있다. 레인보우의 사족 보행을 통해서 만들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스팟을 통해서는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양대산맥이라고 했었던 이 고스트 로보틱스 자 얘네의 이 로봇과는 무언가 현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쟁 관계에서 뭔가 좀 우위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팟이 그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현대차는 이 군사용 목적으로는 사족 보행 로봇에 있어서 그쪽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LIG 넥스원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레인보우를 까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있고, 이 고스트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에 어떤 그 특허 분쟁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승소를 해서 고스트 로보틱스가 일정 부분의 로얄티 비슷한 것들을 뭐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로봇을 LIG 넥스원이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기존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수출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쪽으로 겨냥을 하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좀 이것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것을 꺼내느냐, 기존에는 왜 안 그랬었느냐라고 하면 오늘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12월 18일에 이 뉴스가 나왔고요. 이것 관련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로봇 주식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재들을 같이 병행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대요. 이 기업이 2027년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길게 잡아도 2년이에요. 2026년 꽉 채우고 2027년 끝까지 간다라고 해도 2년 안에 전투형 휴머노이드, 이거 전투형 사족 보행도 아니에요. 전투형 휴머노이드 로봇 5만 대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격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공격적인 목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시기도 얼마 안 남은 시기인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대수 자체도 5만 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기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제조사의 팬텀 이라는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이 이제 무기를 들고 수류탄을 들고 이제 우리의 집 앞에, 우리의 이제 어떤 군사 지역에 얘가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방으로 얘가 들어오진 않겠지만 적대국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플러스 막 드론, 막 로봇 개들이 막 입에 수류탄 물고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터미네이터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액추에이터는 자체 개발한 사이클로이드형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하모닉 드라이브는 아닌 거예요. 이 사이클로이드형이죠. 그리고 20kg의 이제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19 정도의 자유도를 지닌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km 정도 달려갈 수 있고 무게는 한 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는 저보다 조금 크네요. 175 정도의 부러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 센서를 보면 라이다 대신에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을 채택했다. 단순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휘를 택했지만 싸게 만들었다는 거죠. 비싼 장비를 이제 넣으면 5만 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성이라는 말은 좋게 표현해서 단순성이지 비싼 라이다 대신 값싼 카메라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반자율 시스템, 완전 자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R 헤드셋을 낀 일종의 군사들이 얘를 조종하는 거죠. 5만 대의 이제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되지만 뒤에서는 5만 명의 병사가, 5만 명일지 뭐 5천 명일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컨트롤이 된다면 5만보다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관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VR 헤드셋을 낀 5만 명의 병사들이 뒤에서 이게 원격 조종을 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이 5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뉴스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간 약 한 1억 4,400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이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들이 근시일, 이게 2057년이 아니라 27년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LIG 넥스원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얘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데다가 이 기업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주가의 위치도 관심 갖기에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떡이고 난 방산 없이 못 산다, 걱정된다, 터미네이터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LIG 넥스원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봇만을 봤을 때는 얘가 수급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방산과 로봇을 두 개 다 겸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주가적인 위치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고스트 로보틱스 알고 있었다. 나는 기존부터 알고 있었는데 LIG 넥스원뿐만이 아니라 KRM이라고 하는 종목도 얘를 취급한다.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KRM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RM은요 고스트 로보틱스 코리아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가 그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KRM은 원래 기존에 뭐였죠? 원래 이름이 그
담을 뭐 있었어요. 제가 그 종목 분 다물 미디어인가 아무튼 그거였는데 KRM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얘네가 그 고스트 로보틱스 코리아인가 아무튼 뭐 그런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인명이 중요한 건 아니죠. KRM이 국내 판권 계약이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클로버스의 자회사인 로하스가 중국의 유니트리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의 유통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스트 로보틱스의 한국에 국한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권 계약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2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재계약을 할지 연장이 될지 그냥 계약이 끝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KRM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직후에 그 뒤로부터 뭐 계속 빠지고 있다란 말이죠. 2023년 12,000원에서 지금 4,000원 수준까지 빠졌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봤는데요. 지금은 3,300원까지 빠지고 올라온 게 3,780원이네요. 그러니까 4,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거 월봉으로 봐야겠네. 계속 빠졌죠? 12,800원에서 3,300원까지 빠지고 지금 3,700원까지 올라와 있는 KRM입니다. KRM은 고스트 로보틱스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거나 얘네가 한국 쪽에 뭐 법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장에 국한해서 유통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26년까지예요.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사실상 연관 접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LIG 넥스원이 인수한 이후에 나가리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전문 용어와 함께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심지어 지금 시장 안에서도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환기하셔야 됩니다. 창문 여시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고스트 로보틱스 하면 얘가 꼭 나오고 로보월드에 가도 KRM이 전시하는 곳엔 고스트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알지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식화된 뉴스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내용이고 조금 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지금 보시면 대주주들이 지분을 다 팔고 있어요. 얘네들이 긍정적인 내용을 안다면 더 우리보다 더 정보를 빠르게 알 텐데 이 내부자들이 왜 이 직후에 주식을 다 지금 팔고 있는가? 얘네가 대주주란 말이죠. 이 대주주들이 왜 이후에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만큼 주식을 다 던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6년에 이게 연장이 될 것인지. 일단은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KRM에 유통권을 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고스트 로보틱스와 연관으로 나오는 KRM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개입하지 마시고 굳이 나는 KRM이 바닥이어서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릴 수 없죠. 하지만 저희 구독자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제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차트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일선을 깼습니다. 깼고 여기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올라와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는데 흐름상으로는 일단은 추세가 이탈했어요. 이탈을 해서 당분간은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방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산으로 넘어가려면 방산 관련한 무언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준다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얘가 단기간에 급등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흐름이 여기서 나올 것 같고 200일선 밑에서 기회를 주는 흐름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오든지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참고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보려고 하진 않았는데 얘가 대장주죠 사실. 얘도 고점 대비로 좀 빠졌는데 주봉 차트로 보면 얘는 흐름이 강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산주임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기울기면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 치고는 그래도 선방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은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좀 골이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로봇에 대한 테마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반면에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LIG 넥스원은 무언가 좀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LIG 넥스원을 로봇 중심에서 오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로봇 이름만 들어가면 다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지금 내년에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불씨를 지금 부추겼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군사용 목적으로 휴머노이드 5만
5만 대가 27년까지 양산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튀어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미국 중심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인데다가 미국이 하드웨어 제조 강국인 중국을 향해서 손을 내밀진 않을 겁니다. 특별히 군사 목적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죠. 그래서 군사 목적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제조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방국이 누가 있느냐? 독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 또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국방력에 있어서도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방산 쪽으로 가면 LIG 넥스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고스트 로보틱스를 6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얘네가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60%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 들어가시면 한 주 갖고 있습니다. 한 주. 왜 한 주 갖고 있냐라고 이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얘네가 출자한 투자 목적 법인 LNGR이 있어요. 여기에 100% 가까운 지분을 LIG 넥슨이 갖고 있고, 이 LNGR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60%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달이 걸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LIG 넥슨은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뉴스도 한번 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그 기관총 연발 모드로 눌러주시고 홀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짝수로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홀수로 눌러주시고 귀찮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가 되고 여러분들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은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속 컨텐츠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